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임지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클라우드 1위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와 국내 와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티맥스 소프트가 공동으로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약 40분 동안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서 이 두 기업이 제안하는 쉽고 안전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스 개발 전략, 그리고 클라우드 최적의 와스 전략을 알아보고 앱의 사스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고객분들께도 많은 인사이트를 전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측 하단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네이버 클라우드와 티맥스 소프트에서 즉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웨비나가 종료되면 저희가 이 설문조사 화면을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시는 분들 중 5분께 5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과 다양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세션 발표를 맡아주신 스피커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클라우드의 한지수 수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솔루션 아키텍트 한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회사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클라우드는 국내 1위 클라우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축적해온 IT 서비스 기술력과 인프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의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초대 규모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또 함께 해주시는 우리 티맥스 소프트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성만 수석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티맥소프트 사스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안성만 수석입니다. 저희 티맥소프트는 올해로 27주년을 맞는 국내 대표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저희 대표 제품인 제우스는 2011년부터 12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이며 국내 공공금융 기업 분야 약 4천여 개 고객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회사 소개도 정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가 기대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한지수 수석님. 네, 저는 오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스를 개발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들과 이런 고민들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떻게 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티맥스 소프트도 일 굉장히 잘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오늘 발표 주제 어떻게 준비해 주셨어요? 티맥소프트는 온프라미스 제품을 잘 만드는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사스 제품을 확대하고 클라우드 기업으로의 역량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클라우드 전략 또한 사스화된 와스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앱을 생성하고 배포하는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여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에 대한 두 기업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한지수입니다. 저는 오늘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스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스를 개발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들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렇게 5가지 주제 정도가 되고요. 먼저 기존의 ISV 모델과 사스 모델에 대해서 차이를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딜리버리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ISV 모델에서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유지 보수는 고객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거나 솔루션 엔지니어가 직접 방문해서 관리했다면 사스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한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호스팅되고 관리됩니다.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고 유지 보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제공자가 중앙에서 관리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SaaS 모델의 애플리케이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시점에 구독을 하게 되면 즉시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배포하고, 구독이 종료되면 자원을 회수하고 빌링에 반영되는 등의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또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멀티테넌시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것이 SaaS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멀티테넌시 모델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단일 배포로 운영하면서 여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이 모델에서는 각 테넌트가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거나 공유된 스토리지 내에서 분리된 영역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격리와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효율적인 자원 사용과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또 고객은 자신만의 독립적인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고객과의 데이터 공유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은 사용량의 변동이 상당히 큰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인프라는 실제 사용되는 리소스에 따라서 유연하게 확장되거나 축소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구조를 갖춰야 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일관된 성능으로 SaaS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가용성 구조를 구성해야 하셔야 됩니다. 또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 보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죠. 사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보안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건 데이터나 비즈니스 정보가 손상되거나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각 테넌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저장소를 사용하는 걸 고려하실 수 있고, 강력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우리가 알백이라고 얘기하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QoS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 속도나 성능에 차등을 둬서 우선순위를 관리하거나 반대로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소스의 효율적인 배분과 제한을 설정해서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SaaS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런 SaaS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환경 구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클라우드가 어떻게 SaaS 기업들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장성입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수나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자원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자 수가 적을 때는 더 적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사용자 수가 많을 때는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방대한 리소스를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VM 오토스케일링이나 아니면 쿠버네티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신다면 쿠버네티스의 파드 오토스케일링,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링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자원을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가용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SaaS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엔 사용자가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높은 가용성을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에이지나 리전이라고 얘기하는 다중지역 배포, 로드 밸런싱, 자동 장애 복구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때문에 하드웨어 장애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백업과 재해복구 계획 등을 제공해서 데이터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데이터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보안입니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특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aaS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과 같은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접근 제어 등의 다양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서 SaaS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패치를 통해서 최신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고객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발자가 별도의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크게 줄여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성능 부분입니다. SaaS 애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과 처리 능력은 사용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높고 일관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언제나 최신 하드웨어와 최적화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해서
빠른 데이터 처리와 낮은 지연 시간을 보장하고 있고, 클라우드는 또 수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특성이 사스 비즈니스가 성능 저하 없이 규모를 확장할 수 있게 도와주고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는 데이터 보호나 개인정보 처리와 같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다양한 국가와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으로부터 보안 인증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은 사스 기업들이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스 런칭 초기에는 사용자나 트래픽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대한 인프라를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성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부분 사용량 기반 과금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전체 운영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스를 구축할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사용이 유리하다는 점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사스가 어떤 클라우드에 가장 적합한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스 모델로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서 고객에게 더 빨리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테스트, 출시가 빨리 제공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나 컨테이너, CI/CD와 같은 서비스가 유연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클라우드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되면 신규 배포, 운영, 유지 보수를 모두 중앙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됩니다. 사스 기업의 운영 인원 규모나 역량을 고려해서 관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클라우드 DB나 쿠버네티스와 같은 파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외에도 사스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리소스를 얼마나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지, 새로운 버전이나 기능들이 시장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빠르게 제공되고 있는지, 비용이 합리적인지, 할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티맥스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거쳐서 미드레이어 사스 플랫폼인 TSP를 제공하기 위한 클라우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선택하셨는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보호 국제 표준 인증 등 다양한 인증을 취득한 만큼 최고의 보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증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정보보안 관리나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고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안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또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보안 서비스를 통해서 TSP뿐 아니라 TSP를 이용하는 고객의 데이터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서비스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SP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클라우드 DB4, 포스트그레스QL 같은 파스 서비스를 사용하셔서 사용량 증가에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하셨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되는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실 수 있게 구성하셨습니다. 또 파스에서 제공하는 자동화된 스케일링, 장애 복구, 데이터 복제 기능들을 활용하셔서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했고, 사스 플랫폼의 부하가 증가하거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리소스를 조정하고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구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네이버 클라우드의 플랫폼 구조를 기반으로 TSP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께서도 언제나 확장성, 가용성, 보안, 성능 등이 보장된 안정적인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기업이 사스를 개발할 때 클라우드를 사용하며 왜 좋고, 티맥스 소프트에서는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사스 플랫폼을 구성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미드레어 시장의 강자인 티맥스 소프트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TSP의 성공적인 시장 점유를 위해 네이버 클라우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웨비나 참석자 여러분. 저는 티맥소프트의 안성만입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워크로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티맥소프트는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해 새로운 와스 전략을 마련하였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세션 발표를 통해 티맥소프트의 와스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발표는 클라우드 시장 현황, 그리고 티맥소프트의 사스 플랫폼이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의 주요 트렌드와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클라우드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의 유연성,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을 인식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896조 원의 시장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이와스와 사스 분야가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과 비슷하게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사스 기업들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사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2024년 4월에 2026년까지 국내 사스 기업을 1만 개까지 육성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채택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들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사스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스를 도입해야 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절감입니다. 사스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연간 구독료로 제공됩니다. 이는 기업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낮아지고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를 갖게 됩니다. 둘째, 신기술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스는 최신 기술 및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혁신 기술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혁신을 추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사스는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필요에 따라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나 기능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팀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 편의성입니다. 사스를 도입하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사용 가능하며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춰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별도 설치 과정 없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편의성입니다. 사스 제공업체가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책임지므로 기업은 자체적인 IT 인프라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스 도입의 이점은 회사의 크기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사스의 유연성과 비용 효율성을 통해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스는 비즈니스를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사스 전환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사스로의 전환은 많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스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다양한 이점과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객의 고민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 및 가격 모델이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사스의 모델은 월별 또는 연간 구독료로 제공되므로 고객은 이러한 새로운 비용 구조가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비용 절감이나 투자 수익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스로의 전환은 클라우드 기반이므로 고객의 자사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행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데이터 이전 과정입니다. 사스의 전환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데이터 이전 과정에 관한 고민을 야기합니다. 고객은 기존 데이터의 손실 없이 원활한 이전을 위해 제품의 호환성과 데이터 이전 절차가 신속하고 효율적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유지 보수와 지원이 신중히 고려됩니다. 사스의 전환 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업데이트와 보안 패치가 신속하게 제공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제공업체를 선호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품 데모,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보안 및 규정 준수 문서 검토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와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티맥스 소프트의 사스 플랫폼은 고객의 사스 전환을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하고 유연한 가격 모델, 높은 수준의 보안, 호환성과 원활한 데이터 이전 과정,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지원을 통해 고객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티맥스 소프트의 사스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사스 전환 과정을 최소한의 부담으로 안내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사스 플랫폼인 TSP에 대해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SP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설계된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사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자 편의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유저 콘솔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포털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모니터링, 계정 관리, 요금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 콘솔은 사용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운영 콘솔은 티맥스 소프트의 사스 운영팀이 사용하는 포털로 시스템 관리, 성능 모니터링, 장애 대응 등 운영 지원을 수행하며 사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영 콘솔은 서비스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티맥스 소프트만의 차별화된 사스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TSP의 차별화 중 첫 번째는 티맥스 소프트 제품의 사스화입니다. TSP는 국내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티맥스 소프트의 주요 제품군인 제우스 웹2b 등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서비스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도 티맥스 소프트의 강력한 제품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티맥스 소프트의 다양한 제품들인 애니링크, 프로오브젝트, 하이퍼프레임 등도 순차적으로 사스로 전환하여 TSP 서비스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이퍼프레임은 올해 상반기 안에 TSP에 추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티맥스 소프트 제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SP의 두 번째 차별화는 다양한 카탈로그 제공입니다. 카탈로그는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템플릿 또는 리소스를 관리하는 장소나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TSP는 앞서 소개한 티맥스 소프트의 제품들을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비즈니스 인프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손쉽게 생성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아스를 한 번에 설치하고 연동하는 웹아스 카탈로그 혹은 웹아스 DB를 한꺼번에 설치하고 연동하는 웹아스 DB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탈로그를 활용하면 사용자는 복잡한 설정 과정 없이도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다양한 제품을 추가하고 이를 활용한 카탈로그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TSP의 세 번째 차별화는 편리한 사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TSP를 이용하면 기존에 복잡했던 클라우드 환경 구축이나 아키텍처 설계에 대해 직접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번의 클릭과 소스 파일 업로드만으로 간단하게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운영 백엔드 작업은 티맥스 소프트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비즈니스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이 복잡한 기술 지원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도 자사의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CI/CD 기능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TSP의 네 번째 차별화는 안정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TSP는 국내 1위 클라우드 기업인 NCP의 인프라를 사용하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안정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TSP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오토스케일링 환경을 제공하여 부하에 따라 파드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인프라와 확장성은 사용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TSP의 향후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TSP는 3월에 첫 오픈을 하였고 상반기에는 하이퍼프레임 서비스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하이퍼프레임의 추가는 TSP의 기능과 다양성을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CSAP 인증을 획득하여 TSP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입니다. CI/CD 파이프라인 기능 추가와 DB 서비스 추가 역시 TSP의 기능과 확장성을 향상시켜 사용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장애 예측 및 진단, 그리고 멀티클라우드 확장 등의 서비스 제공은 현대 클라우드 시장에서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업데이트와 추가 기능을 통해 TSP는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티맥스 소프트의 TSP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여 클라우드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TSP의 데모 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TSP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및 멤버 권한의 관리가 가능한 어드민 계정이 필수입니다. 어드민 계정은 각 회사당 하나씩 가질 수 있으며 어드민 계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드민 계정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연을 위해 미리 어드민 계정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어드민 계정으로 접속해서 LMB의 계정 관리 내의 결제 관리 화면을 보시면 올바른 계정 승인이 이루어져 결제 정보가 승인 완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민 계정으로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생성하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생성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프로젝트명, 프로젝트의 PM을 담당할 사람의 TSP 계정, 프로젝트에 속할 사람의 TSP 계정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누른 뒤 1에서 2분 기다리면 프로젝트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프로젝트 내에서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 TSP에서는 사용자의 손쉬운 서비스 생성을 위해 4가지 카탈로그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중 대표적인 카탈로그인 웹, 와스, RDB 카탈로그로 서비스를 생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는 각 탭에서 항목에 대한 값을 입력 후 업로드 탭에서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각 탭에서 입력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 일반 탭입니다. 참고로 각 항목 옆에 별표가 있는 경우 이는 해당 항목이 필수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우선 서비스의 이름을 입력 후
서비스에서 SSL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글 버튼을 눌러 SSL 인증서 등록 박스를 활성화시킨 후 인증서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웹 탭입니다. 현재는 TSP에서 웹 제품으로 웹2B만 제공하고 있어 제품을 별도로 선택할 수 없지만 추후 아파치, 엔진X 등 제품들이 추가되면 셀렉트 박스에서 웹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웹의 CPU 메모리 선택 및 최소 생성 인스턴스 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스케일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글 버튼을 클릭 후 오토 스케일링 조건 및 오토 스케일링 시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인스턴스 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세 번째 와스 탭에서는 우선 웹 탭과 동일한 방식으로 CPU 메모리, 인스턴스, 오토 스케일링 항목에 대한 조건을 선택 및 기입하면 됩니다. 웹 탭과 차별적인 항목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자바 시스템 프로퍼티스 항목과 어플리케이션 패스 항목이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자바 시스템 프로퍼티스 항목에서는 추가 버튼을 누르고 키 밸류 형식으로 자바 옵션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패스 항목은 와스 어플리케이션의 컨텍스트 패스를 지정하는 부분으로 슬래시와 함께 원하는 컨텍스트 패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RDB 탭에서는 우선 CPU 메모리 조건을 선택하고 클라우드 DB4 포스트그레SQL에 접근할 수 있는 TCP 포트 및 사용할 DB명을 기입합니다. 또한 DBMS의 관리자 계정 정보 및 PG 어드민의 사용자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TSP에서 자동으로 해당 계정을 생성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 탭에서는 현재까지 설정한 정보 및 월 예상 운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웹서버와 와스카드에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업로드 후 최종적으로 생성 버튼을 눌러 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B가 포함되어 있는 카탈로그의 경우 서비스 생성 시까지 5에서 10분 정도가 소요되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이용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리스트에서 생성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서비스를 클릭하면 서비스 리스트 하단 부분에서 서비스의 상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내용 우측 상단의 버튼을 통해 서비스의 수정, 중단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에 띄워놓은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리스트 안에 있는 서비스 URL 버튼 클릭 또는 서비스 일반 탭에 나와 있는 공인 IP를 이용하면 됩니다. 본 시연에서는 서비스 URL 버튼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와스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동작함을 알 수 있으며 JSP 파일을 호출하였을 때에도 정상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서비스 생성 및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TSP 포탈의 LMB에 있는 메뉴들을 순서에 따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뉴인 대시보드는 포탈 진입 후 볼 수 있는 기본 화면인데 해당 화면에서는 사용자가 생성한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대한 통계와 상태, 이벤트, 요금, 공지사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화면에서는 생성된 서비스의 인스턴스 상태 및 수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브레드 크럼브 항목을 통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 인스턴스 필터링 항목을 통해 서비스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와 리스트 모드 선택에 따라 개별 인스턴스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또는 리스트 모드에서 개별 서비스를 클릭 시 모니터링 상세 페이지로 화면이 이동되는데 여기서는 각 인스턴스들에 대한 CPU,
메모리, 네트워크 I/O 상태를 차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정 관리입니다. 계정 관리 메뉴에는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있는데 회원 정보 관리에서는 가입 시 기재한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 및 비밀번호, 회사명, 연락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금 조회 화면에서는 TSP 서비스 이용에 대해 현재 사용한 금액, 이번 달 청구될 예상 금액, 그리고 월별 청구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금 조회 화면에서 할인 코드 및 크레딧이 적용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드민 계정이 소유한 모든 할인 코드 및 크레딧은 할인 코드 및 크레딧 조회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지원입니다. 기술 지원 메뉴에도 다양한 하위 메뉴들이 있는데 공지사항에서는 티맥스 소프트사가 올린 격주로 이루어지는 정기점검 또는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 공지에 대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 접수에서는 사용자가 TSP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며 겪는 어려움에 대해 TSP 운영팀에 직접 문의를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에서는 TSP가 사용하는 오픈소스에 대한 라이선스 확인이 가능하고 매뉴얼 메뉴 클릭 시 TSP 사용법에 대한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TSP 사용법에 대한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두 기업의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사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갖게 되는 고민을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맥스 소프트 사스 플랫폼은 티맥스 소프트의 미들웨어 기술력과 네이버 클라우드의 플랫폼이 만들어진 합작품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한지수성님,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 티맥스 소프트 두 기업이 만나면서 고객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좀 많잖아요. 이 중에서 딱 세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사스 앱을 개발하고 배포하려는 고객분들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티맥스 소프트가 만나면서 고객분들께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보다 플랫폼의 고가용성으로 인해서 확장이 유연하고 서비스가 안정적이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보안 정책과 기술을 통해 안전하다. 그리고 티맥스 소프트의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운영이 쉽고 전문적이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명쾌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안성만 수석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티맥스 소프트 사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향후의 청사진 저희가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TSP는 올해 3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TSP를 통해서 제우스, 웹2B, DB 제품을 사스로 이용하실 수 있지만 6월부터는 아파치, 톰캣, 와일드플라이 등 오픈소스 제품들 또한 TSP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또 하반기에는 DB 서비스를 추가하고 CI/CD 파이프라인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멀티클라우드 확장, 빅데이터를 통한 장애 예측을 위한 AI 기능들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실 것 같습니다. 티맥스 소프트 사스 플랫폼은요, 현재 8월까지 무료 체험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접속하시거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신청 여부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 팝업창을 통해 설문을 작성해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 5만 원권을 제공해드리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리딩하는 대표 기업 티맥스 소프트, 네이버 클라우드가 공동으로 진행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